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리버리 라닉스 올리패스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현재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성장성 특례 상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IPO, 코스닥에 상장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기업이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뚜렷하고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서 증권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상장시키는, IPO 하는 그런 종목을 말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요.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라닉스 그리고 올리패스 이렇게 두 종목이 더 추가돼서 총 세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가 매수 청구권으로 해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무엇이냐? 일명 풋백 옵션이라고 부르고, 시장에서 또 다른 용어로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매수 청구권이랑 개념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부진한 상태로 머무른다면은, 즉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공모가의 마이너스 10%, 이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 매도 기회는 누가 주느냐? 증권사가 주는 것이고, 증권사가 공모가의 마이너스 10%로 되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풋백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 내가 너 믿고 이 종목 샀는데 손실 보고 있지 않냐?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다 사가라. 내 거를 사주세요. 내 손실을 너가 떠안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권사에 청구하는 게 바로 매수 청구권의 개념인 거죠. 세 가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R&D 기업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였죠. 상장 후 5년 연속 적자까지 봐주는 거고요. 일명 상장 폐지 면제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05년에 도입된 시장 제도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2015년에 기준이 한 번 더 낮춰지면서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상장되기 시작했죠. R&D 기업 특례 상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장 폐지 면제부를 주는 것이지, 연구 대상, R&D 진행하고 있는 그 대상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성장성 특례 상장은 증권사가 보장을 해주고, 상장 후 6개월 동안은 보장되면서 이제 주주가 보호받는 기능을 해요.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끝난다라는 것이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가 IPO를 시켜줬고, IPO를 통해서 자금을 땡겨줬으니까 기업 너네는 그 돈을 가지고서 빨리 회사의 기술력을 매출로 연결시켜라 라는 뜻이겠고, 주주 입장에서는 6개월까지는 믿져야 본전 수준으로 마이너스 10% 깔고서 리스크를 안고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현재 셀리버리는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성 특례 상장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라닉스와 올리패스만 남아 있었다 라는 거. 셀리버리는 공모가가 25,000원이었는데 마이너스 10% 빼면은 22,500원이었죠. 6개월까지니까
여기 4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증기간이 끝나갈 쯤부터 그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라닉스나 올리패스도 이러한 흐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단 보증기간 전에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라닉스는 공모가가 6,000원이었고요. 마이너스 10%를 빼면은 5,400원입니다. 즉 5,400원 보증 가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지만 상장 첫날에 7,030원까지 내려간 이후로 저가가 낮춰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죠. 그렇다는 말은 라닉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공모가를 뛰어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 단타를 노리는 모종의 이제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특정 주가대에서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이 가격에 사도 8,000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면은 하한가 한 번이면은 8,000원 곱하기 0.7 5,600원이니까 보증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니까 일단 가져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00원 전후에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하든 지지급 혹든 알아서 하는 거겠죠. 제가 일단 성장성 특례 상장의 보증 요건을 가지고서 라닉스를 봤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 6,000원 선, 적어도 7,000원까지는 기다려봐야지 그때서 이제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거지, 8,000원 위에서는 절대로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리패스 역시도 제가 전에 상장 첫날에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 공모가가 20,000원이었고 18,000원이 이제 증권사 키움증권이 보장해주는 가격이었는데, 얘는 필히 공모가 위에서 놀 종목이 아니라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가 보장해주는 가격 18,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에서 다른 포인트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앞서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해드렸었고, 오늘 정확히 18,000원 이탈된 직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꽤나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장 첫날부터 18,000원까지 증권사가 보장해주는 가격까지 공매도와 함께 혹은 대차를 통해서 대주를 통해서 미리 매도한 다음에 18,000원에서부터 쇼커버링 환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올리패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 RNA 치료제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효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R&D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효과로 상승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보장해준다라고 하면은 미국 FDA를 거쳐서 신약으로서 입증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임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제가 그 어느 것도 보장해드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상 2상까지 잘 성공하고 임상 3상 도입까지 잘 하다가 임상 3상에서 컷을 당해버리면은 그 임상 2상까지의 기록도 무용지물이거든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걸로, 한국에서 시판 허가가 난 걸로는 역시나 세계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번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를 통해서 잘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에 있는 이런 특이 케이스들, 이러한 특별 옵션이 붙어있는 쪽에서만 포인트를 잡아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기술의 가치 평가를 가지고서
투자 메리트를 논하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신뢰도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낮아졌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메지온,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까지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메지온 내일 FDA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로써 단기 모멘텀이 종료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시파너가 시도와 도전과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쯤에 한 번 더 단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지만, 현재의 단기 급등, 이 급등세, 상승세의 흐름이 그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 HLB 생명과학 등 신규 진입자, 미보유자가 접근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자리라는 거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글로벌 악재 이슈, 트럼프발 이슈를 딛고서 회복하는 중인데, 반등이 어느 정도 출현된 상태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굳이 급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굳이 어렵게 지금 위치에서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생명과학, HLB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안전하게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르는 동안 대북주 쇼크도 있었고 안철수 쇼크도 있긴 했었는데, 쇼크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또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또 램테크놀로지 상하가 기록하던 날 영상을 하나 찍어 드렸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날 소울브레인, 동진세미캠, 후성, ENF 테크놀로지까지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보는 거고요. 가볍게 요 정도? 이분은 8월달, 9월달에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수익 내신 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이제 기존 회원분 7월달에 7, 8월달에 신규 매수 시작하셨던 분. 이 정도네요. 이제 저나 처음에 제 리딩에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 90% 찍고 있는데, 많습니다. 이렇게 취해갈 수 있는 종목이 많아요. 당장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똥밭이 된, 지뢰밭이 된 테마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널리고 널려있는 게 차기 주도주다라는 것까지만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타이밍에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생명과학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실 거고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언제까지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매매를 하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기 주도주는